주재영 원장님, 두통은 좀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네, 두통은 일단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기저질환이 없는 1차성 두통은 원발성 두통으로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발성 두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성 두통, 기저질환이 있는 2차성 두통은 증후성 두통으로 외상에 의한 두통, 그리고 뇌출혈이나 뇌경색에 의해서 발생한 뇌의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두통, 그리고 세 번째로 약물,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두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성 질환, 측두동맥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두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통 자체가 원인인 1차성 두통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두통은 한국 젊은 여성에게서 다발하는 두통으로 일측성, 박동성으로 두통이 발생하게 되며 구토나 구역감을 흔히 동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긴장성 두통은 두개골 박 쪽에 두피,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두통으로 일측성이 아닌 양측성으로 발생하고 박동성이 아닌 조이는 느낌, 머리와 어깨가 짓누르는 느낌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군발성 두통은 눈물이나 콧물, 땀, 결막 충혈 등 자율신경 증상이 흔히 동반되고 눈 뒤 혹은 관자놀이에서 시작해서 앞머리나 턱, 콧구멍, 귀 뒤쪽으로 통증이 함께 발생하는 군발성으로 발생하는 통증을 가리킵니다. 군발성 두통의 가장 큰 특징은 주기성으로 1년 중에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거나 아니면 하루 중에 수면 시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편두통과 달리 군발성 두통은 남성에게서 90% 호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통, 어떤 부분의 문제로 보고 있을까요? 네, 먼저 원인에 따라 분류해 보자면 외감 두통과 내상 두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외감 두통이란 인체가 차가운 기온이나 습기, 열에 의해서 손상되어 발생하는 두통으로 감기와 동반되는 통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상 두통은 어혈이나 담음, 신체의 과로로 인한 허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두통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 방법으로 말씀드리자면 한의학에서는 두통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태양두통, 양명두통, 소양두통, 거름두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태양두통은 두통이 발생하는 부위가 눈에서 출발하여 이마, 정수리, 후두부를 지나서 발생하는 통증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양명두통은 두통의 특징적인 강도가 눈썹 주변에서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양명두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양두통은 흔히 말하는 편두통과 유사한 통증으로 한쪽, 편측성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두통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름두통은 머리의 가장 위쪽인 정수리 부근에서 통증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두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평소에 두통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찾아온다고 들었는데 원장님은 어떤 치료 방법 많이 시행을 하시나요? 네, 앞서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세 가지 방향성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머리 주변 부인 어깨의 순환을 개선하고 영양 공급을 하는 한의학적 치료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태양혈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자락, 사혈을 하는 치료가 두통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어깨의 가장 높은 지점인 견청과 그리고 경추의 7번, 배추혈의 중간 가운데 위치하는 견정혈을 사혈했을 경우에 어깨의 순환이 좋아지면서 두통 또한 머리의 혈류 개선이 되면서 두통 또한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척추 극도기 주변부에 또는 풍지혈 주변부에 약침, 녹용이나 웅담 등의 보약 성분이 들어간 약침 치료를 함으로써 두부의 혈류 개선 효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한약은 정서적 긴장 완화 및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면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한약을 복용함으로써 두통의 완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혈이 너무 허약하여서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노곤함으로써 발생하는 두통 같은 경우는 보약 성분을 복용함으로써 환자의 두통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저질환에 의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는 두통 자체가 아닌 기저질환의 진단 및 감별,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기저질환으로는 감기, 고혈압, 월경전 증후군, 또한 시민성인 경우 위장장애 등이 해당됩니다. 이에 기저질환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양한 한방 치료 방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덧붙여서 평소 생활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두통 증상이 나타나서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뭐 뒷목이 뻣뻣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사지나 스트레칭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제일 유명한 것이 목베개 스트레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목베개 스트레칭은 시청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으로 양손을 깍지 끼고 뒷목 경항부를 갖다 댄 상태에서 목을 뒤로 훅을 시키는 신전법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경추, 주변부의 근육이 풀어지고 자연스럽게 머리로 가는 혈류 개선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두통에 아주 좋은 스트레칭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꿀팁 시간에는 오약이라는 한약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약은 남방식물인 녹나무과의 늘 푸른 떨기나무의 뿌리를 한약재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약은 한약의 분류 중에 리기약으로 이기약, 기를 다스리는 이기약으로 분류되어 기의 울체를 풀어주는 약으로 유명한 약입니다. 또한 오약은 천태오약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일본 학자들이 천태산에서 나는 오약이 가장 효능이 좋다고 하여 천태오약으로도 부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오약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약은 폐, 비, 신, 방광경락으로 들어가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성질이 맵고 따뜻하고 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약은 행기지통하고 온신산한한다고 합니다. 행기지통이란 기의 운행을 도와서 통증을 먹게 하는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신산한이란 신장의 양기를 올려서 소변의 배출이나 고섭작용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오약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꼽 아래쪽인 생식기 같은 하초순환의 명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로 복통이나 소화 불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관 운동을 촉진하고 가스의 배출을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음 효능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꼽 아래 생식기의 순환을 돕기 때문에 하복부 냉증, 한국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하복부 냉증을 따뜻하게 데펴줌으로써 생식기 통증인 고환 통증이나 생리통에 아주 유효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변, 신장의 양기를 오약은 증가시키기 때문에 요실금이나 소화의 야뇨증에도 아주 특효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소변이 너무 자주 나오는 유뇨나 야뇨증에도 효과가 있지만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배뇨장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배뇨장애로 몸이 붓는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오약이 아주 특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약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약은 체내에 열이 많은 체열자 또한 그리고 체중이 과하게 나가는 과체중인 사람은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체질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태음인이나 소양인은 오약의 복용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약은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장기 복용 시 체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한의사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혀색이 붉거나 소변색이 붉은, 체내에 열이 많고 수면이 불량한 사람은 오약의 복용을 삼가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과로한 경우, 기혈이 허약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오약을 복용할 때 정확한 진단 하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건강 꿀팁이었습니다.